변화하는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통계 자료를 들려드립니다. 모케앤데이터 순서인데요. 오늘은 코로나가 변화시킨 기업 경영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모케데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관련해서 통계를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고용노동부가 올 8월 초에 조사한 결과를 보면요. 네. 재택근무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의 비율이 59%였습니다. 상당히 높은 그런 수치였는데요. 그럼 재택근무를 도입하게 된 계기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코로나19로 인해서 처음 실시했다 하는 기업이 71%였고 코로나19 이전부터 실시했던 기업은 29%였습니다. 그러니까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기업의 상당수가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재택근무 제도를 도입하게 된 거죠. 말씀하신 대로 절반 이상이 재택근무를 이용 중인데 재택근무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이렇게 기업 입장하고 이제 근로자 입장을 좀 나눠서 볼 텐데요. 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코로나19의 방역 대책으로 이제 재택근무를 실시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긍정적 효과도 감염병 위기 대처 능력이 강화됐다. 이런 응답이 72%로 제일 높았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직무 만족도가 증가했다가 59%였고요. 그리고 업무 효율성이 증가했다는 비율도 23%로 제법 높은 편이었습니다. 네. 반면에 근로자들이 바라보는 긍정적 효과는 출퇴근 스트레스가 해소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출근하면서 1시간 내외씩 이렇게 평균적으로 출근할 텐데 이제 그런 부담이 많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여가 시간 확보로 삶의 질이 향상됐다가 37%, 일과 가정 양립에 기여했다가 28%. 그러니까 일종의 가정 속에서 일이 함께 병행되면서 가정과 일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어려운 측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기업 입장에서 보면 가장 어려운 점을 직원과의 의사소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63%의 기업이 그렇게 응답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대면에서 의사소통하는 거하고 이메일이나 카톡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의사소통하는 거에 그런 차이점이 여기서 빚어지는 거겠죠. 두 번째로는 성과 관리 평가의 어려움이 한 40%가 응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실제로 재택근무하면서 열심히 일하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측정할 수가 없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평가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 이런 응답이었고요. 근로자 입장에서 어려움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경계가 모호하다가 46%, 예. 업무 공간 미분리로 인한 효율 저하가 45%였어요. 그러니까 사적인 것과 회사의 업무적인 것의 시공간이 잘 분리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근무 시간에 집안일을 한다든지 이런 유혹을 상당히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우려되는 점이었습니다. 네, 재택근무로 인한 우리 생활의 변화도 클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있습니까? 네, 재택근무를 하면서 회사에서 갖지 못한 여러 가지 많은 긍정적 효과를 갖고 있는데요. 가장 큰 긍정적 효과는 회사에서 느끼지 못했던 심리적 편안함을 느낀다. 이런 응답이 73%였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가지 않고 나서 회사에서 느꼈던 압박감 같은 걸 덜 느낀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긍정적 효과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비중이 증가했다가 64%였어요.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가족과 활동도 같이 하고 또 가족과 함께 사랑의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생활의 변화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코로나19 이후에도 이런 재택근무 문화가 정착이 되겠습니까?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재택근무가 활성화되고 확산됐다는 점을 보면 재택근무가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이제 많이 떨어질 것으로 감소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보면요, 52%의 기업들이 코로나19가 종식돼도 재택근무를 지속하겠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들 가운데서 72%가 코로나19가 종식돼도 재택근무를 계속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19가 종식된다 하더라도 재택근무는 줄긴 하겠지만 그렇게 크게 줄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재택근무라고 하는 게 코로나19를 통해서 확산은 됐지만 비대면 사회가 4차 산업사회에서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새로운 그 업무 양식이었기 때문에 아마 비대면을 통한 이런 재택근무가 준다 하더라도 크게 줄진 않고 상시적인 근무 제도로
우리 가운데서 정착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변화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생각해 볼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에게 직업이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일들을 우리한테 부여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노동 혹은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에 우리가 같이 참여하는 일이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깔벤 같은 신학자는 직업을 하나님의 소명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업을 소명으로 느끼는 부분들은 바로 모든 직업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일한다거나 이런 직업 윤리로 나타날 건데요. 남들이 보지 않는 환경에서 일하는 재택근무가 될수록 우리가 더욱더 직업 윤리를 바로 세워서 그 직업 윤리에 맞춰서 자기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흐름을 통계로 살펴봤습니다. 김진양 부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